금리가 내려간다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TLT보다는 요 두 가지 ETF가 TMF 정도는 아니지만 TLT보다는 더 매력적인 수익이 낼 수가 있고, 와우, 지금 같은 경우는 최근 한 달 사이에 5천억 이상 신규 자금이 순유입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쪽에 자금이 헐더 많이 유입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네, 안녕하세요. 마경환입니다. 오늘은 채권 ETF 좀 설명 좀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에 이제 연준 금리 인상도 거의 가시권에 들어오면서, 그러면 금리 인하가 되었을 때 어떤 채권 ETF를 투자하면 좋겠냐는 질문도 많으시고, 그래서 실제로 이미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이 현재 이제 앞으로 금리 인하, 특히 미국 금리 인하를 예상해서 보통 요즘 우리나라에서 많이 하는 게 뭐냐면은 TMF 그리고 TLT를 굉장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하고 있죠. 근데 이제 이 TMF나 TLT 모두 다 좀 장단점이 있죠. 그래서 그러면 향후 금리 인하가 된다고 했을 때 TMF나 TLT 말고 뭐 다른 거 없어? 뭐 이런 질문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오늘은 TMF와 TLT를 좀 대신할 수 있는 어떤 미국 상장 ETF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대안으로 제가 EDV하고 ZROZ 이 두 가지 ETF를 좀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이제 이 ETF를 알고 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또 모르는 분도 많으셔서 제 이 두 가지 ETF를 아까 제가 뭐라 말씀드렸죠? TMF와 TLT의 대안 성격으로 이 두 가지 상품을 좀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TMF 같은 경우는 너무 공격적이고 또 우리가 시간 가치가 녹아내리는 좀 약점을 갖고 있죠. 그리고 TLT 같은 경우는 반면에 TMF에 비해서 좀 상대적으로 듀레이션이 좀 상대적으로 좀 더 너무 짧은 효과라서 상대적으로 금리 인하가 됐을 때 수혜를 보는 어떤 수혜하는 폭이 좀 작은 이런 핸디캡이 있어서, 그러면 여기 TMF와 TLT의 한 중간재 성격으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EDV와 ZRZ 이 두 가지 ETF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그러면 요 EDV하고 JRZ의 한번 상품을 한번 비교를 해보면은요. 먼저 EDV는 어떤 상품이냐, 풀네임 같은 경우는 뱅가드 Extended Duration Treasury ETF, 즉 뱅가드에서 운영하는 초장기 국채 ETF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ETF 마치 TLT 이런 거 얘기할 때 이건 EDV를 조회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초장기 국채 ETF는 어떤 게 ZROZ이죠. 이거는 뭐냐면은 핑코가 운영하고 있는 25년 이상 되는 제로 쿠폰 미국 국채 인덱스 ETF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큰 범주에서 EDV와 ZROZ은 둘 다 굳이 표현을 하자면은 초장기 국채 ETF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TLT 같은 경우 TLT보다는 좀 더 금리 인하가 됐을 때 TLT보다는 좀 더 큰 수익을 가져가고 싶고, 반면 TMF처럼 장기 보유했을 때 시간 가치가 하락하는 타임 디케잉 속성은 없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요 두 가지, 그러니까 TLT보다는 좀 금리 인하에 따른 가격 상승 효과가 좀 더 컸으면 좋겠고, 반면 TMF가 갖고 있는 타임 디케잉 속성은 없으면 좋겠어 라고 하시는 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 대안지가 요 두 가지가 될 것 같습니다. EDV와 ZROZ 이렇게 두 가지 채권 ETF가 될 것 같아요. 아니나 다를까 최근에 이제 오늘 7월 29일자로 지금 자료를 만든 건데 7월 달 들어서 이제 우리가 금리 인하 가시권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 두 가지 ETF로 자금이 많이 좀 유입되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최근 한 달 동안에 먼저 투자 퍼포먼스부터 볼게요. 퍼포먼스 보면은 옅은 녹색이라고 해야 되죠. 녹색은 이게 EDV가 될 거고요. 짙은 파랑은 요거는 GROZ 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처럼 최근 3개월 동안에 퍼포먼스를 보면 둘 다 모두 다 이렇게 최근 3개월 동안에 한 8%, 9% 정도 성과가 거의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죠. 두
두 초장기 ETF가 성과가 굉장히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런데 두 ETF가 이제 거의 이제 초장기 ETF인데, 근데 자금은 조금 달리 가고 있어요. 자금을 보시면은 최근 한 1개월 정도 보시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ZRZ이죠. 요 핀코 25년 채권인데 요거는 한 1200억, 한 1500억 정도 자금이 신규로 들어온 반면에, 와우, 지금 EDV 같은 경우는 최근 한 달 사이에 거의 4천억, 5천억, 그러니까 한 5천억 이상 신규 자금이 순유입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 한 달 사이에 굉장히 많이 초장기 국채로 자금이 유입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특히나 ZROZ 이거보다도 EDV 쪽에 자금이 훨 더 많이 유입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지금 최근 3개월 동안 성과는 비슷한데 이렇게 EDV 쪽에 자금이 훨 더 많이 들어오고 있는지 왜 그런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한번 보면 이 두 가지 초장기 ETF를 한번 분석을 해보면은 여기 있습니다. 일단은 두 ETF의 사이즈가, EDV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가 뱅가드 거죠. 이게 3.58빌리언이니까 5조 가까운 돈이 될 것이고요. 반면에 여기 ZROZ은 1.46빌리언이니까 한 2조 정도 되겠죠. 그래서 사이즈는 사실은 2배 이상 EDV가 더 ZROZ보다 큰 것 같고요. 그리고 요거 보시면은 여기가 뭐냐면 expense ratio로 해서 이게 뭐냐면은 뭐라 해야 되나요? 운용 비용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총 비용이라고 해야 되죠. 그러니까 총 ETF의 비용인데, ETF인데 요 EDV 같은 경우는 6bp고요. 연 6bp고 요 ZROZ는 15bp입니다. 따라서 우리 입장에서는 이렇게 비용이 expense ratio니까 비용이 작은 게 좋은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요 두 가지로 본다고 하면 운영 규모도 EDV가 한 2배 정도 크고, 그리고 비용 측면에서도 EDV가 훨 더 좀 저렴하다, ZROZ보다는 적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운용사가 EDV는 뱅가드고 ZROZ는 핀코고, 그리고 요 두 ETF의 벤치마크를 보시면 거의 비슷하죠. 보시면은 미국 국채 스트립 20에 30 이퀄, 그리고 요거는 프린시플 스크립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로 쿠폰 정도, 제로 쿠폰이죠. 제로 쿠폰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채권의 만기와 듀레이션이 똑같은 상황이 됩니다. 원래 우리가 중간에 이자를 많이 받게 되면 될수록 같은 동일한 만기라도 이제 듀레이션이 짧아지는 효과고, 반면에 중간에 이자를 다 빼버리면, 쿠폰을 다 빼버리면은 채권의 만기와 듀레이션의 만기가 동일해집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둘 다 그런 이제 제로 쿠폰 형태로 만들어서 듀레이션을 극대화시키고자 한 전략이고요. 여기 이제 배당률이 나오는데 이 배당률은 무시하십시오. 배당률 같은 경우는 어차피 제로 쿠폰 갖고 만드는 거라서 이건 큰 의미가 없는 상황이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운영 규모는 뱅가드가 2배 정도 크고, 그리고 운용 비용이라 해야 되나요? 익스펜스로, 그러니까 총 비용도 뱅가드 6bp, 핀코가 15bp라서 전체적인 어떤 밸런스는 EDV가 좋다는 걸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런데 우리가 뭐 그렇다고 ZROZ가 그렇게 썩 나쁜 건 아닙니다. 뭐 그건 비슷한 거고요. 어쨌건 간에 제가 만약에 두 가지 ETF를 안 가지고 있다고 하면 ZROZ보다는 EDV가 초장기 ETF로는 좀 더 바람직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리기를 TMF와 TLT의 어떤 대안적인 성격이라고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뭐냐면은 아까 이제 TMF 같은 경우는 먼저 보통 듀레이션 효과 때문에 그렇죠. 한번 보면은 먼저 TMF는 듀레이션이 50이고 TLT가 듀레이션 16.6년인 반면에 EDV가 듀레이션이 24.7이고 ZROZ가 듀레이션이 26.9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잘 아시는 얘기지만 듀레이션이 50이란 얘기는 어떻게 되죠? 만약에 금리가 1% 내린다고 하면 채권 가격이 50% 올라간다는 뜻이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요거는 금리가 1% 내려간다고 하면은 채권 가격이 16% 올라가는 거고, 이건 25%, 이건 7% 정도 채권 가격이 올라가는 상황이다는 거고요. 그래서 EDV와 ZROZ가 TLT보다는 듀레이션이 한 10년 이상 더 길죠. 물론 이제 TMF보다는 듀레이션이 좀 홀더 한 반절 정도밖에 안 되지만 어쨌건 간에 TLT보다는 듀레이션이 길고, 근데
TMF가 듀레이션은 길지만 변동성도 너무 클 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약점은 뭐냐면은 이게 TMF는 파생 상품입니다. 즉 반면에 나머지 세 상품은 채권이에요. 그러니까 파생 상품이 된다고 했을 때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타임 디케잉 속성이 있다. 나머지 채권은 타임 디케잉 속성이 없다. 이런 차이가 가장 큰 차이가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거는 꽤나 중요한 얘기죠. 무슨 말이냐? 한번 보죠. 제가 자주 종종 설명드리는 내용이기도 하지만은 우리가 보통 이제 예를 들면은 요 세 가지 상품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이런 1년을 가정합시다. 1년 동안에 왔다 갔다 하다 제자리 돌아오면은 이 세 가지 채권 ETF는 원본이 안 깨집니다. 그리고 오히려 가격은 제자리로 돌아오고 반면 1년 동안에 쿠폰 이자만큼이 쌓여 들어오겠죠. 그런데 반면에 TMF 같은 경우는 1년 동안 마찬가지로 왔다 갔다 하다 제자리에 오지만은 결론은 이렇게 됐을 때 약간 더 깨진다. 실제로 지난 1년 동안에 TMF보다도 우연찮게도 제가 이제 금년 상반기 걸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TLT와 TMF가 금년 상반기가 아닌 작년이죠. 작년 1월 달부터 작년 연말까지 이제 TLT 성과를 보니까 사실은 작년 초와 작년 연말 대비해서 금리가 거의 좀 제자리 정도에 비슷하게 했는데 그래서 TLT는 거의 제자리권이 됐는데 TMF는 무려 거의 한 20% 정도 깨졌어요. 즉 그 이유는 뭐냐면 타임 디케잉 속성이라는 거고요. 즉 TMF는 확실하게 금리가 쫙 내려갈 때 투자하는 거고 박스권에 움직일 때는 TMF를 하실 때 좀 수익이 안 좋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사실은 TLT와 TMF의 어떤 장단점이 서로 좀 달리 가고 있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TMF는 듀레이션이 길기 때문에 금리 내려가는 거에 따른 장점은 있는 반면에 타임 디케잉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약점을 이게 장점이고 약점일 수 있고 반면 TLT는 이거보다 듀레이션은 좀 짧은 듀레이션 16이라 하는데 요건 이제 타임 디케잉 속성은 없죠. 그래서 결론은 이제 어느 하나가 낫다기보다는 예를 들면은 만약에 앞으로 금리가 내려간다는 가정을 깔고 얘기하는 겁니다. 금리가 내려간다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TLT보다는 요 두 가지 ETF가 이렇게 듀레이션이 더 크기 때문에 한 10년 이상 크죠. 큰 측면이기 때문에 금리가 내려갔을 때 TMF 정도는 아니지만 TLT보다는 더 매력적인 수익이 낼 수가 있고 물론 금리가 내려간 쪽에 풀벳을 한다고 하면 TMF는 좋지만 TMF는 말씀드린 이런 약점이 있죠. 타임 디케잉이 있기 때문에 반면에 요런 이제 ETF는 순수 채권 ETF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타임 디케잉이 없기 때문에 이거 장기 보유를 해도 괜찮은 구조이다. 그래서 결론은 오늘 TMF와 TLT가 각각 아쉬운 점이 있는데 그 두 가지의 어떤 중간지대 정도가 초장기 ETF가 EDV와 ZROJ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물론 이제 이 전제가 금리 인하가 됐을 때 수혜를 극대화시키자는 전제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듀레이션이 25년이라는 건 엄청나게 변동성이 큰 자산이라는 걸 명심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포트폴리오 어프로치를 하면서 이 ETF를 편입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매크로 상황에 따라 저기 리밸런싱도 필요하다라고 말씀 좀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